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니 갑자기 오늘 유튜브 녹음을 안 하니까는 너무 편안한 목소리로 막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고 있어요. 우리 훈쌤이. 아니 이게 정상이지. 아 예. 저기 그 유튜브를 강조하시는 홍진영 평가이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저희끼리 편안하게 팟캐스트 녹음만을 위해서 영상을 껐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화면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또 미적분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자꾸 광고에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광고에 그러니까 왜 뜨지? 하여튼 광고에 자꾸 떠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광고. 아 바다 출판사라서 그런가? 야, 그럴 수도 있고. 아 요즘 수학책을 자꾸 출판 나오네. 내가 좀 제가 지금 요즘 수학책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근데 자꾸 이렇게 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건 좀 근데 수식이 많고. 좀, 예, 이거는 본격적인 수학책입니다. 본격적인 수학책이라. 예. 이건 뭐. 그러니까 뭐 수학에 관련된 책들을 보통 찾아보면 수학 철학 쪽에 가까운 책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학사, 수학철학.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죠. 저희가 소개했던 책도 있고 있나? 뭐 하여튼 그걸 일상 실생활과 결합시켜서 네. 뭔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소재 해석을 하는 책을 제가 출판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책들이 이제 보통은 출판되고 사람들이 찾는 책들도 그런 책들인 게 사실이에요. 이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 실제로도 좀 쓰임새도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사실 되게 좋은 소재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요 책이 계속 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구글 같은데 검색할 때 이렇게 옆에 광고 뜨잖아요. 그게 얘가 자꾸 뜨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자꾸 얘가 제 광고창에 자꾸 뜨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 보면 제가 그거 정보를 얻는 거는 이제 거기서 막 제 패친들이 다들 무슨 통계 관련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 모여 있는 게 있어갖고 거기서 막 무슨 뭐 코로나 관련된 통계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있고. 만에서 끝난다고 하지 않나요? 만에서 어느 정도 좀 잡힐 거라고 누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근데 예측 자체가 조금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가 그런 사람들의 창을 통해서 이렇게 이 책이 자꾸 광고로 뜨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계속 보겠죠. 그래서 이게 뭔 책이길래 이렇게 자꾸 광고로 뜨나 싶었는데 이제 관계된 건 이런 거예요. 바다 출판사가 저기입니다. 저기 잡지 소개드렸잖아요. 네. 그 잡지 나오는 출판사. 그게 바다 출판사고요. 바다 출판사에서 이런 식의 물리학과 수학에 관련된 책들 무관된 출판사네요. 생각보다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 책도 수학에 관한 책인데 저는 이런 책을 출판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책을 출판해놓고 팔겠다고. 그러게 제가 딱 봐도 벌써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인데 이게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이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수식 기호가 되게 많아요 지금. 책의 구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수식이 막 나오는데 이게 수학책을 만들기 위해서 보면은 이게 그 수식 기호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수학책 자체가. 이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단한 깡이다라는 생각을. 예,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미적분에 관한 소양이 쌓여 있어야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제 조건 고2, 3이다. 네, 그렇죠. 고2 아니면 고3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고1에서 잘하는 애들, 선행이 된 애들 중에서 그냥 선행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물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시청률이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지금 끄셔. 그래서 미적분과 물리 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거 지은 사람이 응용수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데 미적분과 물리학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학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미적분을 이제 배우잖아요. 미적분 배우면
미적분을 어디까지 배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적분을 요새는 이제 우리 때는 사실 문과의 미적분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었어요. 네. 이과 쪽에 들어가야 뭐 상박함수랑 이런 거 미적분 하는 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항상 고민이었던 건 그런 거였죠. 미적분 왜 배우는 거지? 이거죠. 미적분을 대체 왜 배우는 거야? 나 이거 써먹을 일이 없는데 이걸 뭐하러 배우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었던 그런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수학 분야는 어쨌든 계산하는 건 어디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뭔가 할 때가 있어. 근데 수학의 꽤 많은 부분이 이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준비해 놓고 있는 과정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대체 얘가 뭐길래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정점에다가 미적분을 사실 찍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대체 얘가 뭐길래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미적분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여주고 있는 걸까? 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거를 되게 알고 싶어서 미적분을 제가 제 책상 옆에다 정석을 갖다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미적분이라는 게 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걸 알고 싶은 게 제일 큰 이유였거든요. 이 책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난 물론 모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책은 그건 좋은 아니고. 책이지.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잘 달았어요.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번역자가 단 제목이겠죠? 편집자가. 원래 제목은 그냥 미적분 이야기입니다. 미적분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냥 제목은 또 캘큘러스 스토리니까 미적분 이야기고 이거는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이라고 바다 이제 출판사가 확실히 잡아놓은 거죠. 본질을 정확히 꿰뚫면서 우린 이렇게 만들 거니까 살 사람 사고 아닌 사람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확실한 출판사네요. 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적어놓은 게 풀지 못한 미적분은 무용하고 이제 이해하지 못한 미적분은 공허하다 이렇게 되는데 확실해요. 이걸 읽고 이걸 다 읽잖아요. 다 읽고 나서 이게 그대로 뒤에 가서 난 아직도 풀지 못하는 미적분을 풀지 못하고 미적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약간의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되게 정말 수학을 전공법으로 접근하는 책이구나. 이걸 책으로 이런 건 보통 문제집으로 나오거든요. 문제집으로 나오는데 이걸 책으로 낸다. 와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이과 상위권에 그 공학적인 형태 혹은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미적분이 활용되어지는 사례와 케이스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리와 연결을 하거나 어쨌든 뭐 미적분이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좀 괜찮겠네요. 학생들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앞에서부터 쭉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미적분을 이해하려면 그 미적분 앞에 나와 있는 꽤 많은 단원들을 거쳐가야 돼요. 네.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미적분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수학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그 미적분이 왜 등장하는지를 이해 못한 상태로 미적분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나누는 부분일 것 같아요. 최상위권은 미적분이 왜 나오는지 전반적으로 수학의 맥을 알고 있어. 그래서 미적분을 풀어내고 미적분을 풀 때 뭐 극한에서 뭘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에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의 경우가 이 미적분을 풀긴 풀어요. 문제를 좀 풀어. 문제를 좀 푸는데 내가 이걸 왜 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이거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그 맥을 못 짚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사실 이 책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이제 이 저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데이비드 애치슨이라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명예교수, 수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지금 응용수학자고요. 유체역학 전문가래요. 저는 유체역학이라는 게 응용수학에 들어가는 건지는 또 처음 알았어요. 이건 물리학 아니야? 근데 이게 수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체역학 전문가라서 설명이 더 인상적인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체역학 전문가로 회전 유체에서 자기장 구배가 불안정하다는 것과 거꾸로 뒤집힌 진자 정리 등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나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소개인 거지. 그쵸.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중이는 뭐 하여튼 한석원 선생님 정도 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싹 넘기시면서 이거를 평가가 그러니까 가능하신데. 이분은 어쨌든 간에 수학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다라는 이제 목적을 갖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의 내용을 보자면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번역자는 다행히도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졸업해서 정보통신공학 박사시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번역할 때 뭔가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다 보면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사실 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학생들은 어쨌든 수학을 계속 접하고 있잖아요. 계속 수학을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 따라가기에는 앞부분이 좀 너무 쉽다는 생각도 들 거란 생각도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미적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은 어떻게 해서 미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적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기본 아이디어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다가 뉴턴과 그다음에 라이프니츠 같은 이 미적분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예전에 저희 이제 무한대에 관해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제 무한대의 개념이 어떻게 미적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어떤 수학 철학적인 부분들도 하나씩 끼워 넣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 미적분을 물리랑 연결을 계속 시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떻게 일반적인 물리 상황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수식으로 정리를 계속 해줘요. 근데 수식으로 정리하는 걸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저 뭐 수학을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수학을 계속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이라면 되게 쉽게 절반까지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반을 넘어가면서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절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사인 코사인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하고 무한대와 무한소라는 개념 갖고 이거를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부분들도 살짝살짝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지. 내가 이해 못했는데 뒤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을 하면서 앞부분에서 이해 안 가도 뒤로 넘어가면 그냥 오케이 넘어가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책들이 대부분인데 이 책이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앞에 애들을 언급해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면 또 다음 논리가 네, 그렇죠.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앞에 걸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걸 지금 증명을 해줄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있냐면 일단 이런 것도 있어. 증명은 뒤에서 해줄게. 이런 것들도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증명을 다시 한번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을 그냥 좀 잘한다 정도에서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읽어도 될 거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또 책이란 게 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딱 고등학교 2학년 고3은 너무 늦고 그리고 문과 필요 없어요. 문과는 안 읽어도 네, 돼요. 괜찮아요. 문과는 굳이 읽지 않. 문과에서 점점점 이제 클릭이 문과에서 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해.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려고 그러면 내가 한번 나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읽으면 돼요. 서울대 경영대 준비하고 있고 서울대 일반전형 준비하고 있어. 예. 그런 학생들 경우에 이거를 독서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장담하건대 생활기록부 저기 자기소개서 쓸 때 소재로 쓸만한 것들이 책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죠. 그리고 이거 서울대학교에 책 5권에 딱 집어넣으면 문과 학생이 이걸 괜찮아요. 집어넣으면 이건 예. 뭐 거의 뭐 이제 그렇죠.
나는 준비된 인간. 이 할 정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면접을 만약에 보게 되면 면접 때 물어보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미적분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겠지. 왜냐하면 미적분 상경계열 대답. 쪽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학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네, 그런 그렇죠.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물리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수학은 좀 하는데 물리 쪽에서 이해가 조금 더딘 부분이 있어. 그럼 읽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물리학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적분이라는 게 수학과 과학을 어떻게 잇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 쪽을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럼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념으로만 접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카우스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오일러의 이야기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유체역학도 미적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체역학이 있다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유체역학이 어디에 사용된다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체역학을 미적분으로 풀어내는 그런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대학 수학 쪽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대략의 설명들을 여기서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양자역학 쪽도 등장을 하긴 하고 어쨌든 파동방정식 쪽도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에 대해서 수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도 되게 많이 굉장히 보여주고 많아요. 네, 거의 수식도 뭐 굉장히 페이지, 많이 한 페이지마다 네. 수식과 그림. 무슨 저기 정석 뉴 버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쭉 재밌게 읽었어요. 세상에 나쁜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굉장히 나쁜 책이 있긴 했었는데 그 책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저는 읽고 되게 이런 걸 역시 이런 책은 그냥 우리가 수학을 저술하는 그 저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수학을 전공했지만 깊은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수학과를 나왔지만 수학을 계속 전공하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수학에 정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수학이 쫙 줄이 서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사람들이어야 쓸 수 있는 책이고 바다 출판사 정도 되니까 이걸 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분 이 출판사 아니면 안 낼 거예요. 승산 정도? 승산 같은 출판사 정도나 돼야 이 책을 내려고 할까? 나머지의 다른 출판사들에서는 굳이 이 책을 쓰려고 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즘 출판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그 5천 부만 팔려도 많이 팔리는 거죠.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고 2만 부만 팔려도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쪼그라들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2만 부가 팔릴 수 있을 만한 힘은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2만 부는 네. 거의 그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렇죠. 2만 부는. 그러니까는 뭐 5천 부를 목표로 바다 출판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되게 인상 깊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 몇 개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어차피 뭐 이 방송으로 끝내실 분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하나씩 그러니까 그런 거 집어넣으면서 얘기해가지고 되게 좀 재밌는 얘기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조금이라도 한번. 예. 12강의 제목이 뉴턴과 프린키피아예요. 프린키피아가 이제 뉴턴이 그 저술한 책인데 네. 여기에 논문이죠. 프린키피아 예. 출간 후에 캠브리지 대학교의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기 걸어가는 교수님께서는 자신도 독자도 아니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쓰셨지. 아 그렇죠.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네. 써놓고 거기에서 이제 뉴턴 얘기하다가 케플러 3법칙 얘기 네. 다 나오고 중력의 역제곱 법칙 뭐 미적분을 뉴턴이 어떻게 했고 헬리가 뉴턴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내고 있어요. 이 장 안에서. 네,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네. 뉴턴이 미적분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읽어본 것 중에 그래도 꽤 많이 배웠다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미적분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발견을 해냈고 그거를 서로 이제 누가 더 먼저
만들어냈느냐라는 걸 갖고 이제 다툼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수학사 책에서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 접근 방식이 어떤 식의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보자면 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라이프니츠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자기 무한소, 극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그 왜 해변의 한 점에서 점까지 바다에서 얼마나 어느 경로를 따라서 가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가 이건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요 뭐 해상 구조원이 누군가가 바다에 빠졌을 때 육지에서 어느 정도로 달려가서 바다로 뛰어들어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최소 시간 문제가. 근데 이게 사실은 빛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왜 지난번에 우리 네. 한번 했었잖아요. 빛이 가서 물 아래로 굴절돼서 들어갈 때 요게 이제 어떻게 빛은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리차드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도대체 빛은 어떻게 항상 가장 빠른 경로를 알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파인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빛이 어떻게 한 번에 알겠어. 모든 길을 다 가보고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았겠지. 천재야. 인류 역사상 그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천재 중에 파인만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인만은 진짜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하나씩이 우주에 대한 명확한 과학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하나하나의 말들이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에요. 좀 화난다. 안 되는구나. 야, 정말 위대한 천재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힘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걸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되게 문제 삼았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나오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대체 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걔가 원래 그런 본성을 타고났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대로 넘어가면 이거는 사실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인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자들의 경우는 이 책에서도 이제 뒷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어떤 물체가 의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갖고 있다고 해도 돼. 뭐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배경으로 갖고 있는 지식들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리학자들이 발언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뉴턴이 얘기한 내용들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라이프니츠의 언급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물리로 연결되는가의 체계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그냥 물리만 배우면서 수학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학만 배우고 물리의 내용을 아직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처음은 빼먹어도 돼요. 처음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걸 거야. 그래서 처음은 빼먹어도 되고 중간 부분 물리가 나오는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읽어나가면 분명히 저는 물리에서의 진일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뭐 그 미적분을 아는데 뭐 물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좋아지겠죠. 현재의 어떠한 수학적 문명의 토대, 근대 문명의 토대 속에 미적분이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결국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과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설명과 증명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번 관심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한번 도전을 해서 이걸 가지고 좀 특색 있고 독특한 형태의 어떤 독서적인 힘을 표현을 좀 교과 과정 속에서 어떤 표현을 해나가는 한 내용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과 학생 중에서도 나는 좀 특이하고 특별한 어떤 수학적 재능을 좀 표현해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 책을 중학생이 이 책을 이해하고 이걸 갖고 만약에 뭔가를 쓴다면 대한민국에서 못 갈 고등학교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웃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 그렇지. 이런 거 빨리 해줘야 돼요. 아 여기 이라는 게 있어요. 미적분에서 문과는 안 배워요 이거. 이라는 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과 쪽 나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과가 문과를 무시할 때 항상 들고 나오는 수가 이예요. 아, 그렇죠. 이 이를 들고 나오는데 여기에 짝을 찾아서라는 대목으로 하나 짧게 네. 에피소드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은 가능한 전체 배우자 후보 중 최초로 만나게 될 2분의 1, 그러니까 2가 영어 2입니다. 2분의 1, 즉 37%에 해당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만나게 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솔직히 실제로 해보진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런 유머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유머라고 할 정도기 때문에 다시 또 마지막 끄시는 분들은 아, 그런가? 이 유머를 듣고 끄셔와. 아, 네. 뭐 어쨌든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되게 유쾌할 수 있겠는데요. 뭐 만약에 이제 애들이 막 보다가 되게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식만 얻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면 나한테 뭐가 얻는 게 있겠지 정도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읽어도 괜찮은 책이에요.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문제는 수학적 진도가 분명히 나간 학생들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에 관련된 이과적 형태의 진도를 반드시 끝내는 학생들, 선행적 형태가 이루어진 학생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 자체에 하나의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말씀드렸던 거고 중학생 중에서 나는 선행을 했는데 라는 학생들은 안 보시길 권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상위 0.001%야. 대한민국 수학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나. 내가 동시대 내 연령대 50만 명 중에서 내가 수학이 100등 안에 들어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들 중에서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활용도 있게 뭔가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중도 어머님들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가 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 문득 기억으로부터 소환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책이 있었는데 우리 애한테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실상 미적분이나 물리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혹은 미적분을 다른 일상생활 연결하는 어떠한 요소들에 관련된 책들이 몇 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의 수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게 생각 외로 찾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다 출판사 데이비드 에치슨 지음이네요. 네, 그래서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다행이네요.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안 찍은 거. 다 우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책으로.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